이제 5월이죠. 자,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시험 공부해야 됩니다. 그죠? 자, 오늘부터 이제 요약서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가지고 오지 마세요. 아니, 가지고 다니시던가. 수업은 요약서로만 할 거예요. 요약서로만.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요약서만 보면 이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자, 이것만 해도 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차고 넘쳐요. 차고 넘치니까. 그래서 요약서를 철저하게 이제 시험 볼 때까지 자, 보면 되고요. 자, 건축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법부터 우리가 5월달에 이제 건축법을 정리 완전히 하자 그랬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암기할까 암기하고 건축법을 자, 114페이지입니다. (114페이지) 네. 지금 요약서 200페이지까지 있죠. 200페이지까지 있는데 시작이 6페이지부터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5페이지 빼야 돼요. 그러면 이제 195페이지에서 자, 110 한 장을 앞으로 넘겨보시면 한 장 앞으로 넘겨보시면 표지가 있잖아요. 표지가 그게 5페이지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190페이지다 이 말이에요. 분량이.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반 페이지짜리들이 좀 꽤 있어요. 그죠? 대충 한 18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이다. 그러면 이제 그냥 190페이지라고 했을 때도 장수로 따지면은 95장이잖아요. 95장.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이제 하루에 한 10장씩 읽으면 딱 10일이면 1회독이 가능하죠. 그죠? 아니, 산술적으로. 그러면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이제 5월달, 6월달에 요약서를 이제 수업을 하면서 빠짐없이 볼 거예요. 빠짐없이 보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만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요약서만 읽으면 잘 안 읽혀지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직 실력이 아직 멀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수업을 받고 이제 보면 읽혀져요. 그래서 이제 요약서를, 그리고 이 한 권에다가 압축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저것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셔요. 이제 공법을 공부를 해야 되겠다. 기본서 꺼내고 요약서 꺼내고 또 문제집 하나 놔두고 나눠둔 자료 놔두고 뭐 하나 광역도시 하나 보는데 막 2시간 3시간씩 걸려요. 5분이면 될 것을. 그런 공부 방법은 바보 같은 공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반복하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이 한 권에다가 모든 정보를 다 압축을 시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맞는 것보다 틀린 게 훨씬 더 많죠. 그러면 이 틀린 부분들은 체크를 여러분들이 요약서에다 체크를 해 놓으셔요. 내가 4월달 모의고사에 틀렸다라는 표시를 딱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이제 5월달에 모의고사 보고 계속 이제 우리가 문제를 또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한 권에다가 여러분들의 정보를 다 이제 입력을 시켜놓고 우리가 이제 이거를 단권화 작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단권화. 한 권에 전 과목 공이 앞으로는 늘려나가는 게 아니고 공부를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100점 맞아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고 평균 60점 맞으면 합격하는 시험이니까요. 이제 막 압축해가지고 이 반복해서 보는 것이 중요한 공부 방법이니까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게 이것저것 볼 필요 없어요. 한 놈만 패는 게 한 놈만. 뭐 1차 같은 경우는 요약서보다는 기본서가 훨씬 더 좋은 공부 방법일 것이고 2차는 다 요약서를 해도 충분할 겁니다. 아마 공법은 다른 과목은 뭐 제가 올고냉이니까 다른 과목은 선생님 시키신 대로 하시고 공법 요약서만 계속 돌리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 이제 문제를 접목을 시키셔야 되고요. 자, 114페이지 보시면 이제 건축법의 적용 대상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표로 정리를 해놨죠. 적용 대상 물 해가지고 건축물, 대지, 신고대상 공작물, 건축 설비가 건축법의 적용 대상물이고 건축법의 적용 대상 행위는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라 하면 건축법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 적용 대상 지역인데 전면적 적용 대상 지역, 일부 규정이 적용이 안 되는 지역으로 이제 구별을 합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법이 총 113조로 구성이 되는데, 자, 모든 규정이 적용되는 지역과 그 중에 일부 규정이 적용이 안 되는 지역으로 구별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다 별표 치지 마시고, 이제 시험은 정상적으로 시험에 출제되면 건축법의 적용 대상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그동안 쭉 안 냈던 부분들을 출제를 한 문제씩 하곤 하는데요. 자, 참고로 건축물은 재작년 26회 때 한 번도 안 나오다가 건축물만 단독 문제로 한번 출제가 됐었고요. 오늘 나눠드린 1번 문제 유형으로. 아셨어요? 그러니까 문제도 같이 풀어볼 거예요, 수업 시간에. 나눠드린 문제. 자, 그 다음에 대지는 14회 시험 때 출제가 되고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지문 하나도 출제가 안 되고 있고, 신고대상 공작물은요. 자,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었다가 언젠가는 나오겠지 해서 공부를 했는데 작년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신고대상 공작물은 건축 설비는 이제 앞부분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뒷부분에서도 설비 부분은 빼버렸어요. 하지 말라고. 나오면 찍어야 됩니다. 그거는 애울 게 너무 많으니까 그냥 제껴버렸던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적용대상 행위도, 그래서 이제 적용대상 행위가 최근에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올해 준비를 딱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은 한 7년 전에 한번 나온 거에 다니까,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자, 먼저 건축물인데요. 자, 천천히 할 거예요. 생각할 시간도 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건축물의 개념부터 건축물이란 해가지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건축법에서.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란 일단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작물은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인데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이제 지붕은 있어야 돼요.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지붕을 받치는 기둥이나 벽은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이제 건축물의 정의를 내려놔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거.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건축물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 지붕이 없으면 건축물이 아니고, 기둥이나 벽은 당연히 두 개 다 있으면 건축물이고,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건축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거. 그리고 이에 딸린 시설물이라고 되어 있죠. 대문이나 담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건축물의 요건을 갖췄습니다. 지붕이 있고, 기둥벽이 있고, 토지에 정착을 했어요. 여기에 이렇게 이제 담장을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담장. 그러면은 이 담장은 이 건축물에 딸린 시설이에요. 그래서 이 담장은 건축물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건축물에. 그런데 배추밭에 도둑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 배추밭을 담장을 이렇게 쳤어요. 배추밭에. 그러면 이 담장은 건축물이냐 아니냐 이 말이에요. 건축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담장은 그냥 공작물일 뿐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면 이 담장은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건축물에 포함이 되고, 이 담장은 공작물이에요. 공작물은 원칙적으로 건축법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자, 그 밑에, 자, 동그라미 2번 해가지고, 토지에 정착하지 않더라도,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그냥 제가 써놓은 거예요, 그냥. 법 조문에 없는 것인데,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그러니까 토지에 정착하지 않아도, 자, 그 쓰임새가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면 건축물이다. 자, 대표적으로 지하 상가 있죠? 지하 상가. 지하의 점포, 건축물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냥 지하가, 그런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시험에 그 밑에 이 건축법에서 요구하는 건축물의 요건을 다 갖춰가지고 건축물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이 5개가 있어요. 시험 얘기 나오죠? 그런데 지문 하나 나온다 하더라도, 물론 여러분들 건축물이 시험에 나온다라는 게 아니고, 그냥 시험에 한번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딱 보고 기억하실 정도로 하시면 되는데, 자, 먼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적 문화재예요. 지정가지적 문화재. 그러니까 이 문화재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죠. 앞에 문화재보호법에 한 지정이 돼야 돼요. 또는 지정 예정해야 돼요. 가지적 문화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국보 위로 남대문 도로 위에 있습니다. 건축법을 적용하면 철거해야 됩니다. 어떻게 국보 위로를 철거하겠습니까? 문화재는 건축법 적용 받지 않는 것이다. 그럼 이제 이거하고
구별을 하기 위해서 맨 밑에 박스 밑에 보시면 펜대가 하나가 있고 전통 사찰, 전통 건조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문화재라고 적시되지 않고 그냥 전통 사찰, 전통 건조물 이렇게 딱 나오면 얘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조물이에요. 뭐 전통 가옥 아셨죠? 두 번째 철도, 궤도, 선로부지 안에 있는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키워드는 선로부지인데 자 이렇게 이제 선로 바로 옆에 철도나 궤도, 선로 바로 옆에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선로부지 안에 있는 건축물은.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선로부지 안에 있는 구체적으로 기억번에 운전보안시설, 선로 위,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플랫폼, 해당 철도 또는 궤도 사업용 급수, 급탄, 급유시설, 석유 제장시설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선로 발효 부지. 그럼 이거하고 이제 비교해가지고, 자, 전통 건축물 옆에 보시면 철도 역사라고 있죠? 철도 역사. 철도 역사는 선로 부지 안에 있는 건축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철도 관련 시설이라 하더라도 철도 역사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3번 고속도로 통행로 징수 시설. 우리가 영어로 톨게이트라고 하죠. 지붕도 있고 벽도 있죠. 그러나 이 톨게이트도 고속도로 위에 있고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러면 이 고속도로 통행로 징수 시설과 비교해가지고 철도 역사 옆에 하단에 가적 차량 근무소라는 게 있죠. 국도 다니다 보면 가적 차량 근무라는 근무소가 있어요. 그것도 지붕도 있고 기둥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건축법 적용을 받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번 물어봤었고요. 4번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예요. 컨테이너 다 아시죠? 화물 운반용 컨테이너가 있는데 이 컨테이너를 토지에 정착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게 건축물인 거예요. 지붕 있고 벽이 있으니까. 여기서 거주하면 이건 주택이에요. 여기서 물건 팔면 상점이고 근린생활시설이고 물건 만들면 공장이 되는 것이죠. 건축물인데 얘가 간이 창고 용도로 사용을 하고 가로 안에 조건이 있죠. 공장으로 사용하는 부지 안에 공장 부지 안에 있는 것으로서 옮기기 쉬운 것, 이동이 용이한 것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됐지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렇게 하나씩 추가하면서 시험에 내더라고요. 이게 이제 재작년에 하나 추가되는 게 하천법에 하천구역 내 수문조작실이 2년 전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천법에 우리가 이제 각각의 법률에서 지역지구 구역 등이 있잖아요. 국토교법 뭐 개발지원구역이나 시가와 조정구역 같은 구역 등이 있죠. 그러면 하천법이라는 법률 하천구역이라는 구역이 있고 그 구역 안에 설치하는 수문조작실은 건축법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 밑에 하단에 가작차량 검문소 옆에 이제 군사용 건축물 있잖아요. 이것도 한번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는데 군사용 건축물은요. 이게 마치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느끼면 군부대 안에 건물은 건축법 적용을 안 받은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법을 적용할 때는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가장 첫 번째가 이제 법 이제 글자 그대로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건축법을 적용을 하지 않는 건축물 안에 군사용 건축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건축법을 적용을 한다라는 의미죠. 자, 그래서 자 건축법을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들 해가지고 딱 보면 생각나게끔 자, 그래서 오늘 1번 문제를 한번 봐보셔요. 자, 문제 가지고 오셔요, 문제. 그리고 뭐 이제 우리 원장님이 좀 빨리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은 9시 반쯤 오셔가지고 문제를 먼저 풀고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시는데요. 일단 문제를 한번 먼저 풀어보시는 게 더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내가 뭘 아직도 모르고 있고, 전혀, 그쵸? 이렇게 틀리는 것은 결코 지금은 문제 막 틀리는 것이 정상이니까. 그럼 방금 이제 이걸 다 공부했잖아요? 그럼 이제 다시는 될 수 있으면 안 틀려야지. 1번 문제 봐보시면 건축법령상 건축법을 적용하는 건축물이잖아. 그럼 일단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건축법을 적용해요. 그런데 건축법에서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 5개를 규정해놨잖아요. 그래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가지적 문화재, 지적 문화재, 가지적 문화재, 건축법 적용하지 않죠? 철도, 궤도, 선로부지 안에 있는 해당 철도, 궤도, 사업용, 급수, 급탄, 급유시설 적용하지 않죠? 고속도로 통행로 징수시설도 공장에 있는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로서 이동이 쉬운 것도 정답 5번이죠? 전통건축물, 전통건축물, 고속철도 역사, 철도 관련 시설은 자 역사는 건축법 적용한다 그랬잖아요. 5번이 딱 답인 거예요.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이거 뭐 거저주는 서비스 문제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난이도 최하짜리 맞추셔야 돼. 그냥 나올 가능성 희박해요. 에?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90페이지, 한 페이지 봤죠? 189페이지 남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 봐보시면, 이제 이번에 돼지가 나오잖아요. 돼지가 지금 14회 시험 때 마지막 나왔으니까, 자, 이제 한 번쯤은 나올 수는 있겠다. 그런데 돼지는 너무 쉬워요, 사실은. 그래서. 그럼 여기서 이제 좀 더 보충 설명 드리면, 우리가 이제 돼지라는 것은, 건축법상 돼지는 직접적으로 도로에 접한 토지가 돼지다, 이렇게 이제 명시하진 않지만은, 도로에 접한 토지가 돼지예요. 모든 도로가 아니고 이제 다음 주에 겠지만은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에 접한 토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 돼지 반대 개념이 맹지 개념이에요. 맹지예요, 맹지. 자, 그런데 이제 앞에 총칙에서 2조에서는요, 자, 1필지 1대지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대지란 해가지고 공간정보구 조미 관리 등이라는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려놓고 있어요. A는, 자, 가로 열고 1필지 1대지 원칙이라고 적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건축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럼 이제 필지라는 것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이라는 법률, 귀찮으니까 지적법이라고 합시다. 자, 지적법상 개념이에요, 필지는. 지적법에서 필지는 토지 등록의 단위다라고 정의를 내려놓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소유의 단위고 거래 기준이 되는 토지 단위가 돼지고, 아니 필지고, 그러면 이제 돼지라는 것은 건축 기준이 되는 토지 단위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건축 기준으로서 우리가 건폐율 용적률이 있었잖아요. 국토교법에서, 또 건축법에서도. 그래서 건폐율이란 필지 면적에 대한 대지 면적에 대한,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축법에서는 하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해가지고 건축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1필지 1대지 원칙. 항상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예외적으로 꼭 1필지 1대지 원칙을 고집하는 건 아니고, 둘 이상의 필지, 소필지를, 여러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해서 건축을 할 수도 있다. 6개. 일부만, 필지 일부만 하나의 대지로 해서 건축을 할 수 있다. 5개.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문제 유형으로 이걸 이렇게 구별하면 되는 거예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는 경우냐, 1필지 일부만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냐. 딱 한 번만 읽으면 다 구별해요. 그러면 먼저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 비읍 6개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떠올리실 때는 두껍게 써놓은 핵심 키워드를 딱 여러분들이 복귀하는 거예요.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그 걸쳐 건축되는 토지는 하나의 대지로 할 수가 있다. 걸쳐 건축. 자, 니은번에다 애정별표를 딱 쳐요. 니은번. 애정별표는 조그만하게 치셔요. 너무 크게 치면은 과도한 애정을 써두면 안 되니까. 자, 이게 14회 때도 정답이었고, 공간정보구 조미 관리되는 법률상 합병이 불가능한 토지가 6개가 있죠. 그 합병이 불가능한 토지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3가지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로서, 3가지 경우에는 건축법에서는, 지적법에서는 합병이 안 되지만 건축법에서는 하나의 대지로 해서 건축을 허용을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밑에 점점점 3개, 각 필지 지번 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두 번째, 각 필지 도면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세 번째, 상호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 그 필지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3개 기억하시겠죠? 다시 한번, 지번 부여 지역에서 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에, 도면의 축척이 다른 경우, 인접 필지로서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럼 14회 때 정답이 그 이외의 소유관계예요. 이 경우에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단 소유자나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같은 사람, 동일인에게 속해야지만이 하나의 대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소유권뿐만 아니고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까지도 동일인에게 속해야 된다. 됐죠? 그 다음에 디귿번에 국토교법에 한 도시공격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은 토지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공항을 하나 설치를 하려고 해요. 그럼 한 필지에 공항을 설치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항이 건축되는 그 전체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해서 건축할 수가 있고, 이걸 주택법에 한 주택 부대 복리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 자, 이게 바로 이제 주택단지예요.
건축법에는 주택단지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냥 주택단지로 우리는 기억하시고, 주택부대 복리시설에 설치된 아파트 단지. 그 다음에 이제 도로 지표 아래 건축은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 그냥 도로 지표 아래, 도로 지표 아래. 그냥 지표 아래가 아니고 도로 지표 아래. 자, 그 다음에 비읍변도 별표 치세요. 또 정답하면 만약에 이제 그 내에서 문제를 출제되면, 자, 니은번하고 비읍번이 정답으로 만들 확률이 가장 높으니까, 건축법상 사용승인 신청 시, 자, 사용승인이라는 것은요, 다른 법에서는 준공검사예요, 준공검사. 그런데 건축법에서 사용승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용어를. 사용승인 신청할 때까지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 허가를 하는 경우, 그 둘 이상의 필지를, 그 필지가 합쳐지는 토지는 비록 지금은 합쳐지지 않았지만 하나의 대지로 해서 건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용승인 신청할 때까지만 합치면 돼요. 아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한 4년 됐는데, 다만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안 된다. 이 경우에도. 그래서 합쳐지는 토지는 동일인 소유에 속해야지만이 하나의 대지로 해서 건축을 허용을 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 주의하시라 이 말이에요.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는 소유권뿐만 아니고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까지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 하필은 소유자만 같아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 밑에 1 이상의 필지 일부만을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거 전부 일부예요. 1필지 일부에 도시공격 시설이 결정구시 된 경우, 일부만 농지전용허가, 일부만 산지전용허가, 일부만 국토개법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그러니까 딱 한 번 읽으면 전부 일부니까 다 구별이 가능하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요놈만 가지고 단도문제 나오면은 정답은 미음번이니까 미음번에다 연별표 하나 딱 치고, 자, 사용승인 신청할 때 그 필지를 이번에는 나눌 것을 조건으로 해서 건축 허가를 하는 경우, 나누어지는 토지. 됐죠? 그래서 주의할 것만 주의하시고, 이것도, 자, 지금까지는 암기하는 게 하나도 안 나와요. 암기하는 게 하나도 안 나와요.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고, 이제, 애정별표 친 거는 특별히 좀 더 신경 써가지고 수업 시간에 했던 이야기를 떠올리시면서 체크 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3번. 신고 대상 공작물. 공작물 자체는 공작물 원칙적으로 건축법의 적용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다음의 공작물을 축조할 때에는 특별자치도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에 신고는 하여야 한다. 여러분들 건축법에서 허가권자는 구청장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 그러니까 건축법의 모든 인허가는 전부 시장군수, 허가 신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아셨죠? 물론 시장군수구청장 앞에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무시해버리고 그냥 건축법에서 허가 신고는 누구한테 하는 것이다? 시장군수구청장.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박스로 왼쪽에 자, 신고대상 공작물이 있고 오른쪽에는 기준이에요. 기준. 높이나 바닥 면적 기준인데, 자, 먼저 자, 1번 옹벽 담장 오른쪽에 2m를 넘었을 때 신고합니다. 2m 넘었을 때. 최근에 제가 뭐 뉴스 검색하지 않았지만은요, 서울에서 그런, 자, 이 주택이 하나가 있는데, 최근 인터넷 뉴스에 여기 짜투리 땅이 있는데 이 건물을 자, 매수인이 여기까지 매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거는 이제 여기까지만 매수해가지고 여기 땅 주인이 그동안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는데 여기를 이렇게 담장을 쳐버렸다고 이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1.5m짜리 담장을. 그러니까 여기 사신 분들은 담 넘어 다닌다고.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 A가 이제 이 주택을 이 건물을 산 사람이고 땅 주인이 B다. 근데 누구를 욕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A를 욕하고 있어요. 아, 그동안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으면 여기까지 사드려야 되는데 짜투리 땅을 이건 안 사니까 뿔따구가 나가지고 여기다 1.5m짜리 담장을 설치했어요. 2m 넘으면 신고해야 돼. 그러니까 1.5m니까 신고 않고 그냥 담장. 한번 뉴스 검색 한번 해보셔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담장 설치한 사람 요구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요거까지 사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m 그래서 옹벽 담장 아까 배추밭에 담장 있잖아요. 그 담장은 공작물이에요. 아셨죠? 건물에 딸린 담장은 이제 건축물에 포함이 돼버리지만 2m 넘는 옹벽 담장 됐죠? 자, 2번 광고타 광고판 그 밖에 유사한 거 4m 넘었을 때 3번 4번 자 3번 4번 6m 넘었을 때
꿀툭, 장식탑, 기념탑, 그 밑에 골프 연습장 등 운동시설 연철탑, 주거상업재간의 통신용 철탑. 자, 5번의 고가수조는 8m 넘었을 때, 고가수는 높은 곳에 설치한 물탱크예요. 그 다음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9번. 자, 이게 이제 작년에 신설돼요. 하나 더 추가가 돼가지고,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설비. 얘는 이제 2468 전부 짝수에 놓으면 느닷없이 5m 넘었을 때. 그래서 이제, 자, 높이 넘었을 때 신고를 해야 되는 것들, 이제 암기법, 밑에 하단에 박스 안에, 박스 밑에 이제 손가락 표시해가지고, 이용담, 사광, 오태, 육기장굴골철, 팔고, 넘는. 그래서 이제 이게 작년에 출제가 돼버렸어요. 작년에 여기 하나 추가되면서 바로 내더라니까. 27년 만에 처음으로 출제가 됐어요. 27년 뒤에나 나오지 않을까요? 그때까지 살아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그냥 편안하게, 물론 그래도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암기하셔요. 이용담, 사광, 오태, 육기장굴골철, 팔고, 넘는. 넘었을 때 신고하는 겁니다. 이하까지는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6번 봐보시면, 자, 기준을 먼저 봐보시면, 별표 해가지고 8m 이하인 것이라고 돼 있죠. 나머지는 전부 넘었을 때 신고하는데, 이놈만 유일하게 8m 이하였을 때 신고해야 되는 것. 철골조립식 주차장, 기계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합니다. 쓰지는 마시고, 궁금하니까 이제 말씀드리는 거. 그럼 8m 넘었을 때는 어떻게 하냐? 허가를 받느냐? 그게 아니고, 8m를 넘었을 때는 허가를 받긴 받는데, 건축법이 허가받는 게 아니고, 주차장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어요. 주차장이니까 주차장법이 허가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에 지하대표,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었을 때 신고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다 높이 내 지하대표만 바닥면적 30제곱미터 넘었을 때 신고하고요. 9번에 이제 8번에 조례로 정하면 신고해야 될 것들,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의시설, 중량물, 무거운 물과 중량물. 자, 뭐 그 정도. 그래서 이제 이용담, 사광, 오태, 육기장, 굴골철, 팔고, 넘는. 다 요거 암기해놓고 2개. 8m 이하 있을 때 신고하는 거, 철골조립식 기계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표. 2개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처럼 이제 암기법이 딱 나오고 암기해야 될 내용들은요, 조그마한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 한두 번 해가지고는 암기 안 되고요. 언제 어느 때 물어보더라도 대답이 나올 수 있게끔 암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바로바로 시험 문제를 1분 안에 한 문제씩 풀 수가 있고요. 암기되면 한 10초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그마한 수첩 같은 거 하나 딱 장만하셔가지고 암기법만 딱 적어요. 이용담, 사과. 그래서 막 소리 내서 막 읽고 걸어 다니시면서 예전 학교 다닐 때 우리 학창시절에 영어 단어 암기 하면 암기장 하나 들고 다니면서 막 암기했잖아요. 그래도 수십 번 반복해도 암기 안 되지 않습니까? 입에 딱 붙여야 돼, 암기법을. 이용담, 사광, 오태, 육기장, 굴골철, 팔고. 아셨어요? 준주택이요? 그렇죠. 바로 나와야 돼요. 한번 생각하신 분들 몇 분 계셨어요? 생각하면 안 돼요. 부대시설. 또 생각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안 될 정도로 그런 식으로 암기할 것들은 막 암기해버리셔요. 그래서 그런 문제 나오면 한 8문제 나올 겁니다. 한번 서비스 문제다 해가지고 한 10초 안에 풀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건축법의 첫 번째 암기법, 이용담, 사과, 오태, 육기장, 굴골철, 팔고, 넘는까지 암기법이에요. 넘는까지. 그러나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페이지 봤습니다. 188페이지 남았네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설마 이제 그 정도까지 공부하면 공부 다 끝난 건데 연상을 한번 하십시다. 자, 일단 몇 페이지다라고까지는 몇 페이지 몇째 줄에, 아니 몇 페이지에 몇째 줄에 있다 이렇게까지 오라는 건 아니고, 이제 건축법 요약서 그 양이 많지 않으니까 딱 우리가 이제 연상을 해봐요. 그림으로. 왼쪽 페이지에 뭐가 있었어요? 건축물. 오른쪽 페이지 상단에 대지, 하단에 신고상 공작물, 맨 밑에 암기법 하나 있구나.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딱 연상하셔가지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럼 이제 문제 풀 때, 그래, 이제 페이지 수는 아니지만, 그래, 왼쪽 페이지, 뭐 중간쯤에 있구나. 뭐 그런 식으로. 자, 116페이지 보시면, 자, 드래곤볼 2번, 지금요, 우리끼리 약속이 하나가 있는데,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있죠? 구슬같이 생겼죠?
그래서 이거를 어떤 분이 몇 년 전에 드래곤볼이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괜찮냐면, 이제 앞으로 우리끼리는 그 구슬같이 생긴 동그라미 2번을 드래곤볼이라고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그냥 드래곤볼 2번. 자, 드래곤볼 2번에다 별표 2개를 딱 칩니다. 두 개 쳐요, 2개. 크게 쳐요, 이거는, 이제. 그래서 적용 대상형이 3개. 자, 왼쪽 페이지에 1번 상단에 건축, 하단에 대수선, 오른쪽 페이지 3번에 용도 변경 3개 있죠? 그래서 용도 변경 내용이 좀 많습니다. 많지만은, 철저하게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시고 완전하게 정리해 두셔야 돼. 아셨어요? 자, 먼저 건축. 건축은요, 자, 미리, 네 번째 나오는 재축 있죠, 재축. 재축을 동그라미 딱 치고, 그리고 그 밑에다가 개정이라고 하나 적어 두셔요. 개정. 재축의 개념이 이제 개정이 됐으니까 그렇다면 건축이 또 나올 확률이 무지 높아졌죠. 개정이 됐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건축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건축에는 5개 유형이 있다. 뭐 요 정도는 다 안다. 처음 공부하신 분들 제외하고는 건축하면은요 5개의 행위 유형이 있어요.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 이축이 아니고 이전입니다. 그 이전은 딱 여기서만 나와요. 즉 116페이지 딱 이전 여기서만 딱 한 번 나오고 앞에서든 뒤에서든 이전이라는 것은 언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건축하면 이 5개를 다 포함해 가지고 건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신축이란 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다 적어 두십시오.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게 신축의 기본 개념이에요. 됐죠?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건축물을 새롭게 축조하는 것은 신축이다. 이건 뭐 공부 안 해도 이 말은 다 알지.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이번에, 자, 이렇게 이제 대지가 있으면 관리 건물이 하나가 있어요. 관리동이. 부속 건축물이에요. 부속 건축물. 이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예요. 그럼 건물이 있는 대지잖아요, 사실은. 기본 개념은 건물이 없는 대지에 건물을 새로 축적하는 건데, 근데 부속 건축물은 건물 안 쳐요. 그래서 여기다 주된 건축물 이렇게 딱 축조하잖아요. 그러면 이 주건축물 축조하는 행위는 중축이 아니고 신축입니다. 2번.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이 주된 건축물 축조하는 것, 얘도 신축이다. 그 반대는 정축이 됩니다. 주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옆에다가 부속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중축이에요. 자, 그 밑에 중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밑줄 그으셔요.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맨 앞에. 그러면 이제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기존 건축물의 건축 면적이나 연면적이나 총수나 높이를 늘리는 행위를 정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늘리면 정축이에요. 건물이 없는 대지에 건물 새로 축조하는 것은 신축, 건물이 있는 대지 안에 기존에 있는 건축물의 높이 등을 늘리는 것은 무조건 중축. 자, 법 조문은 다 거기까지만 있는데, 이제 보충 설명. 주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부속 건축물을 축조하는 행위는 중축으로 본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주건축물이 있어요. 부속 건축물이 아니고, 쌍둥이 건물, 별동 건축물 이렇게 축조를 해요. 이것도 중축. 층고가 높아가지고, 복층을, 한 개 층을 두 개 층으로 쪼개는 거, 복층을 만드는 행위도 중축에 해당한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개축하고 재축인데 개자가 한자로는 고칠 개자를 사용하고요. 제자는 다시 제자를 사용을 합니다. 그럼 일단은 기본적으로 개축이란 건축물이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가로 다음으로 갑니다. 그 밑에 줄 맨 뒤에를 철거하고 핵심 키워드 철거. 그러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건축물을 철거를 하고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를 하고 두 번째 키워드 종전과 동일한 규모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이 개축이에요. 그러니까 종전 규모 범위 내에서 축조를 해야지만이 개축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종전 규모를 초과를 해버립니다. 초과를 해버리면 일단은 개축이 아니잖아요. 개축이 아니죠. 그러면 초과를 해버리면은요 이제 둘로 구분을 합니다.
전부를 철거를 했어요. 전부를 철거를 하고 2층짜리 전부 철거, 그 자리에 5층짜리 건물을 규모 초과해서 축조를 했습니다. 이거는 신축이 됩니다. 일부만 철거하고 종종 규모 초과 축조해버리면 이건 중축이 되는 겁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죠? 자, 그 밑에 재축인데요.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의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 다시 축조하는 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7번 봐보시면은요. 이 재축은 작년까지는 개정되기 전에는 자, 멸실이 되면 재해 등으로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건물이 멸실이 되면 종종 규모 범위 내에서 다시 축조하는 게 재축이었어요. 작년까지.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개축과 재축의 법적 개념의 차이는 철거냐 멸실이냐 이 차이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멸실도 종종 규모 범위에서 다시 축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개정을 합니다. 멸실까지는 같은데 종종 규모 범위는 이거를 개정을 해가지고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 다시 축조하는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동그라미 일반 앞에다가만 애정별표를 딱 쳐요. 연면적 합계는 종종 규모 이하여야 합니다. 연면적을 오버하면 안 돼요. 연면적 합계는 여전히 종종 규모 이하여야 하는데 동수, 중수, 높이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별표 첫 번째 별표 동수, 중수, 높이가 모두 종종 규모 이하일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뭐대로 개정합니까? 모두 종종 규모 이하이면 연면적이든 동수든 중수든 높이든 모두 종종 규모 이하이면 개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두 번째 별표 있잖아요. 그것이 개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수나 중수나 높이 어느 하나가 전부가 아니고 세 개 중에 어느 하나가 종종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축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재축으로. 어느 하나만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하는 부분이 해당 동수, 중수, 높이가 건축, 법령 등에 모두 적합하면 재축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다시 한번. 작년까지는 전부 종종 규모 범위 내어야 되는데 자, 올해부터는 재축은 연면적은 넘으면 안 된다. 그러나 동수, 중수, 높이는 세 개 중에 하나는 넘어도 된다. 다만 법에 적합한 법령 안에서 초과하더라도 이거는 재축으로 본다. 그래서 재축허가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게 차이점이니까 이제 시험에 내면 이렇게 내겠죠? 자, 연면적하고 높이, 중수, 높이를 바꾸는 거예요. 높이, 중수, 높이는 종종 규모 이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 합계는 법령이 적합한 범위 안에서 초과하더라도 재축으로 보겠다.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바꾸는 거예요. 그거 주의하시면 돼. 연면적 합계는 너무 안 된다. 그래서 별표 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전입니다. 이전. 그러니까 이제 건축 문제, 단독 문제로 물어보면 이전도 같이 물어보겠죠. 이전 두 개 체크하면 돼요. 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주요구조부는 좀 이따 다시 한번 같이 보기로 하고 주요구조부는 그 건물의 뼈대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요구조부가 무너지면 그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최하 중상이다. 그래서 이제 6개가 딱 있는데 이 주요구조 해체하지 않고 자, 같은 대지와는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거. 자,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말 바꿀 때 해체하고 같은 대지 아니면 해체하지 아니하고 다른 대지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자, 이처럼 이제 건축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들어가지고, 자, 같은 대지와는 다른 위치로 옮기는 행위를 이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건물을 들어서 옮기느냐. 뭐, 이동식 주택도 있고, 아까 우리가 컨테이너 같은 것들도 얼마든지 옮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옥 같은 건 얼마든지 이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대로 다른 대지로 이렇게 옮기면은, 이거는 이전이 아니잖아요. 다른 대지로 옮기는 행위는 아직 시험은 여기까지는 안 물어봤는데 다른 대지로 옮기면 건물이 없는 대지에다 옮겨놓으면 이건 신축이고 건물이 있는 대지 옆에다 옮기면 이거는 중축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건축. 자, 오늘 문제 3번 문제. 3번 건축 법령상 건축 행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기존 건축물 전부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에서 새로이 건축물을 기존보다 더 크게 축조하는 것은 중축이다. 전부죠, 전부. 전부 철거 멸실이죠? 그럼 이거는 중축으로 보는 게 아니고 무슨 축? 신축. 한 글자 틀렸죠? 2번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있는 대지니까 아까 중축에다 미처 그쳤던 거 기억나시죠? 건축 면적, 연면적, 중수 높이를 늘리는 것은 신축이다. 기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바꾸는 거잖아. 무슨 축이다? 중축.
3번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뒤에 내력벽 기둥보 지붕틀 중 셋 이상에 포함된 것을 말하면 이거 맞고요. 철거 그 대지의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에서 건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은 무슨 추? 개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철거는 개추, 멸실은 대축 요 두 개 구별하셔야 돼요.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의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면 이건 재축이죠? 그쵸? 개축이 아니고 재축이다. 자, 5번. 주요구조 배치지 아니하고 오케이. 같은 대지 오케이. 다른 대지로 옮기는 것은 이전이다. 맞죠? 정답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될 거예요. 아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단의 대수선입니다. 대수선은 한자 뜻풀이 그대로 오면 크게 고치는 행위가 대수선이잖아요. 근데 이 대수선도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가지고 원칙적으로 그 대수선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의 대부분 대수선은 이제 신고사항인데, 자, 대수선의 법률적 개념입니다. 건축물의 기둥보 내력벽 주 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 증설하는 것, 이게 법률적 개념이에요. 주요 구조에 해당하는 기둥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중요한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 증설하는 것, 이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수선의 법적 개념이고요. 자, 우로써 정축, 개축, 재축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두 번째 줄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의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가 대수선에도 해당이 되고 정축이나 개축이나 재축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행위를 대수선으로 다 대수선도 되고 정축, 개축, 재축으로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고, 자, 그럼 다시 한번 하나 행위가 대수선에도 해당이 되고 정축에도 해당이 된다. 그럼 그건 정축입니다. 아셨어요? 하나 행위가 대수선에 해당이 되고 개축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럼 그건 개축입니다. 대수선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법을 적용할 때 아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대통령령에서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9개를 규정을 해놨습니다. 9개. 그래서 대수선도 시험에 나온 지 꽤 됐으니까, 최근에는 지금 이 대수선하고 건축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한 문제를 만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자, 대수선은 1번, 2번, 3번, 4번 먼저 봅니다. 자, 1번에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 밑에 기둥을 증설 해체하거나 기둥을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보호를, 지붕틀을 증설 해체하거나, 자, 보호를, 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요 4개는요, 증설 해체하거나 증설 해체하고 수선 변경하는 것을 구별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증설을 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는 내력벽 면적이 안 나오죠. 기둥 개수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는 면적에 관계없이 한 개라도 증설을 하거나 해체하면 대수선인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뒤에 수선 변경은 숫자가 나오잖아.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해야 대수선이에요. 20제곱미터만 수선하면 그건 대수선이 아니에요.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해야 돼요. 기둥하고 보호와 지붕틀은요, 3개 이상 수선해야 돼요, 개수가. 각각 3개 이상입니다. 한 2개 정도 수선하면 이건 대수선이 아닌 겁니다. 대수선이 아닌 것은 일반 수선이에요.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허가신고 없이 그냥 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자, 이거하고 구별할게요. 여러분들 개축에 가보셔요, 개축. 개축에 가보시면은 전부 또는 일부 뒤에 가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일부 뒤에 가로 열고 내력벽, 기둥보, 지붕틀, 한옥은 지붕틀의 범위에서 석가라는 제외, 내력벽, 기둥보, 지붕틀 중 3개 이상이 포함된 경우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별할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개축이 되려면, 일부 개축이 되려면, 일부 개축도 개축이니까, 주요구조부 6개 중에서 내력벽, 기둥보, 지붕틀, 이 4개 중에서 종류가 3개 이상이 포함이 돼야 돼요. 종류가 3 이상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요 4개가 대수선 1번, 2번, 3번, 4번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내력벽, 기둥보, 지붕틀이죠. 종류가 4개, 3개 이상이 포함이 된 그거는 3개 이상 고치면 그건 대수선이 아니고 개축인 거예요. 자, 보세요. 기둥 2개, 보호 2개를 수선을 하려고 합니다. 이 행위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법에서 정한 기준이 있잖아. 개축이 되려면 종류가 3개 이상인데 2개밖에 아니죠. 개축이 아니에요. 대수선이 되려면 수선만 할 때는 3개 이상 수선해야 되잖아. 2개밖에 안 되죠. 3개 이상인데 2개밖에 안 되죠. 대수선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행위는
개축도 아니고 대수선도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 수선이에요. 그래서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허가 안 받고 신고하지 않고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기둥 1개, 보 1개, 지붕틀 1개를 수선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건 개축이에요. 이건 개축이에요. 자, 기둥 5개, 보 5개, 지붕틀 5개를 수선하려고 합니다. 이건 뭐예요? 개축이에요. 각각 대수선에도 해당이 되죠? 종류 3개잖아. 개축에도 해당이 되죠? 대수선에도 해당이 되고, 개축에도 해당이 되면 대수선으로 보는 게 아니고 뭘로 본다? 개축으로 보는 것이다. 됐죠? 자, 이거 맞는가 틀린가 봐보시죠. 기둥 4개 이상 수선하는 것은 대수선이다. OX. 기둥 4개 이상 수선하는 것은 대수선이다. X. 자, 이거 문제 푸는 중요한 팁이에요. 여러분들. 자, 뒤에 이상 있죠? 이하, 미만, 초과. 이건 기준이잖아. 이 지문은 기준을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법 기준은 3개 이상이잖아. 그런데 지문은 4개 이상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 출제되면 이건 틀린 지문이에요. 뭔 소리냐? 4개 이상 뜯어고쳐 수선해도 대수선 아니냐? 이렇게 달라들지 말고 이거는 기준을 물어보는 지문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이상을 빼면 맞는 지문이죠. 기둥 4개 수선하는 것은 대수선이다. 이거는 사례예요, 사례. 꼭 명심하셔요. 이거 문제 풀 때 달라들지 말고. 이게 기준을 물어보는 법 기준을 물어보는 것이냐 아니면 구체적인 사례냐 이걸 구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이상, 미만, 이하, 초가 딱 붙으면 이거는 앞에 숫자 틀리면 틀린 지문이 되는 것이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9번을 가보시면은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자료를 증설 해체하거나 자, 그 벽면적 30 이상 수선 변경하는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다시 한번요. 이제 증설 해체 수선 변경 구별하는 게 4개가 아니고 5개군 구별해. 9번까지. 자, 건축물 외벽에 마감 재료를 증설 해체하는 것도 대수선. 그 마감 재료 증설 해체한 그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도 대수선. 숫자는 전부 3자죠? 건축법의 가장 중요한 숫자는 3자입니다. 응? 건축법에서 규제 좀 해야 되겠다라는 중수 3층부터 규제 좀 합니다. 2층까지는 그렇게 타치 안 해요, 건축법에서. 아셨죠? 자, 벽면적 30 이상, 기둥보 지붕틀 3개 이상, 그럼 이제 5개가 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손만 대면 대수선이 되는 게 3개가 있습니다. 자, 5번입니다. 방화벽이나 방화구역을 위하여 바닥이나 벽을 증설해체 수선 변경하는 거 이렇게 돼 있죠? 면적이 안 나오죠? 조금이라도 손만 대면 증설이든 해체든 수선이든 변경이든 아무튼 손만 대면 대수선이에요. 하나 더, 주 계단, 피난 계단, 특별 피난 계단을 증설해체 수선 변경하는 거. 조금만이라도. 주계단이 뭐냐면 건물 내부에 설치하는 계단이 주계단입니다. 주계단. 그러니까요, 자, 건물 안에 있는 계단, 주계단, 피난 계단, 특별 피난 계단을 조금이라도 손만 대면 증설해체 수선 변경하면 대수선이에요. 그러면 이제 밑에 가로 열고 5개 계단 엑스표라고 되어 있죠. 시험 지문에 5개 계단으로 하나 이제 주계단 뒤에 5개 계단 아니면 5개 피난 계단 아니면 5개 특별 피난 계단 5개자 붙여버리고 출제하면 그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건물 안에 이렇게 설치하는 계단이 주계단이고 바깥에 설치하는 계단이 5개 계단이단 말이에요. 5개 계단 주요 구조부가 아니니까 5개 계단 손대는 것은 대수선이 아닙니다. 자, 다음 오른쪽 페이지에 8번에 다자주택 2개가 있어요.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 간의 경계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거. 주의하실 것은 다자주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중주택이라는 주택이 있는데 다가구나 다세대를 다중주택으로 바꾸면 X표. 틀린 지문이에요. 아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외부 형태를 변경하는 게 대수선 되는 게 유일하게 하나가 있습니다. 왼쪽에 7번. 미간지구에서 담장을 포함한 건축물의 외부 형태를 변경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미간지구를 다른 지구로 바꾸면 틀린 지문이 되니까 미간지구 이름 비슷한 경간지구로 바꾼다든가 방화지구로 바꾼다든가 그러면 틀린 지문이에요. 오직 미간지구에서만 건축물의 외부 형태 변경하는 행위가 대수선입니다. 그리고 하나 주의할 게 뭐냐면 그 밑에 색채 변경은 대수선에 해당 엑스페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주 13회 때 한번 출제를 했었는데요. 건축물에 페인트 빨간 담장을 파란 담장을 이렇게 색채 변경하는 거 이런 것들은 대수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외부 형태 변경 아셨어요?
그러면 이제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 9개가 있고 암기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정설해체 수선 변경을 구별하는 거 5개, 구별하지 아니하고 조금이라도 손만 대면 대수선 되는 거 3개, 그쵸? 예부 형태 변경하는 것이 대수선 되는 게 1개 해가지고 총 9개 천천히 읽어보시고, 자 4번 문제 보시죠. 자, 건축 법령상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은 내력벽을 20제곱미터 수선하는 거,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해야 돼요. 20제곱미터만 나왔고 뒤에 이상 안 나왔잖아요. 뭐 나와도 틀린 지문이지만은, 자, 구체적인 사례죠? 사례예요. 기준이 아니고, X표. 기둥을 2개 해체하는 거 정답. 하나라도 해체하면 대수선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무려 2개나 해체하는데 대수선이지. 그래 안 그래요? 어째 조용합니다. 기둥 틀렸다는 소리지 다. 그래요? 그랬죠? 기둥 2개, 1개만 해체해도 대수선이에요. 2개 해체하면 대수선이지. 만약에 기둥을 그 옆에 3번 지붕틀을 2개 변경하는 거 3개 이상 변경해야 대수선이잖아. 수선 변경. 근데 2개만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이 아니에요. 아따, 그러니까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게 물어봤자 문제를, 대수선인 것은, 그러면 3개를 변경해야 대수선, 대수선. 2개만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이 아니에요. 지금 정답은 이미 2번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공부했어도 이거를 문제를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자, 다음 5개 계단을 증설하는 거. 아까 요약서에 5개 계단 손대는 건 대수선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경관지구에서 건축물 일부 형태를 변경하는 거. 미관지구에서. 다시 한번 2번 기둥을 하나라도 해체하면 대수선이 하니까요. 해체하는 것이라고 됐죠. 해체, 정설 해체. 다시 한번요. 자, 깨우쳐요. 오늘 이 문제로. 기둥을 정설 해체하면 하나라도 정설을 하거나 해체하면 대수선이에요. 2개를 해체하니까 대수선이에요. 수선이나 변경하는 것은 3개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런데 2개만 변경하면 2개만 수선하면 그건 대수선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일반 수선이에요. 일반 수선. 자, 이해 안 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오셔요.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